오늘 아침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고 따뜻한 국을 끓이면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문득 옆에 작은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개미 한 마리가 식탁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퍼졌습니다. 또 나타났구나. 살다 보면 집안에서 한두 번쯤은 개미를 마주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만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걱정도 생깁니다. 특히 저처럼 손자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이라면 강한 살충제나 독한 약을 쓰는 것이 망설여지게 마련입니다. 냄새도 걱정이고 혹시라도 실수로 아이들이 닿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요리교실에서 봉사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여름날 김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개미가 싫어하는 것만 잘 알면 굳이 약 안 써도 돼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부엌과 거실, 베란다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 속에는 개미가 싫어하는 자연의 향기와 재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약을 사지 않아도 이미 집안에 있는 평범한 것들이 개미를 멀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활용한 개미 퇴치 방법을 14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무엇보다 건강과 환경에도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우리 집 안에 개미가 꺼리는 향과 성분들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싼 재료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조금만 신경 쓰면 개미가 가까이 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향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우리가 좋아하는 상쾌하고 은은한 향기를 매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향은 개미에게는 강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귤이나 레몬 같은 감귤류의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모넨은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향이지만 개미에게는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페로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는 매년 여름이면 귤 껍질을 잘 말려서 베란다 창틀과 싱크대 아래에 놓아둡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개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있는 집이라 향긋한 과일 껍질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사용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먹고 남은 귤이나 레몬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창틀이나 싱크대 주변, 쓰레기통 옆 등에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마르면서 향이 서서히 퍼지고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재료는 바로 오이 껍질입니다. 오이 껍질에 포함된 성분은 개미가 좋아하는 금속성 향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오이 주변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여름이면 매일 아침 오이를 썰고 남은 껍질을 주방 구석이나 창틀에 두곤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딱히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개미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주 평범한 과일이나 채소 껍질이 개미에게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재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향 중 하나입니다. 저도 특히 여름이 되면 자주 사용하는 향인데요.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향은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여름철이면 집안에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저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페퍼민트는 사람에게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이지만 개미에게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강한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페퍼민트에는 멘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개미의 신경체계에 작용해 스스로의 위치나 경로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미는 이 향이 나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게 됩니다. 제 친구 최미경 씨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살충제를 쓰는 대신 페퍼민트 오일로만 여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오일 몇 방울이면 효과가 꽤 오래 간다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화장솜이나 천에 페퍼민트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려서 개미가 자주 다니는 부엌 구석이나 창문 틈, 현관 옆 등에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물에 희석해서 스프레이병에 담은 후 아침 청소할 때 주방이나 현관 구석에 가볍게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덤으로 집 안 공기도 한결 깨끗해지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런 향을 활용한 방법들은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개미에게는 불편하고 낯선 환경을 제공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개미를 막는 데 있어서 꼭 향기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이 잘 퍼지지 않는 좁은 틈이나 오래된 나무장 안쪽 등에는 향기보다도 물리적으로 개미의 움직임을 막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미가 실제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작은 장벽 같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의 효과가 제한적인 공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찬장 안쪽, 싱크대 아래 깊은 틈 또는 화장실 근처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향을 뿌려도 금세 사라지거나 개미가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럴 때는 개미의 이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의 발길을 끊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규조토 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욕실용 매트나 탈취제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규조토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조개류와 미세 조류가 화석화되어 만들어진 흙으로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물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규조토가 개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개미가 이 가루 위를 지나가면 몸 표면이 미세하게 긁히면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미 입장에서는 이 가루 위를 지나가는 것이 생명을 깎아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 지인 이영철 씨는 여름이면 주방 바닥과 벽 사이 틈에 규조토 가루를 살짝 뿌려두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개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이면 꼭 규조토를 꺼내놓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건조한 상태의 규조토 가루를 개미가 자주 다니는 곳, 예를 들어 싱크대 뒤편, 쓰레기통 근처, 창틀 옆 등에 얇게 뿌려주면 됩니다. 다만 습기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해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도구, 바로 분필입니다. 예전엔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해 늘 사용했지만 이 분필이 개미에게도 의외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분필의 표면은 미세한 분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미가 위를 지나갈 때 미끄러지듯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분필에 포함된 칼슘 성분이 개미의 감각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개미가 자주 드나드는 창문틀, 현관 입구, 싱크대 아래쪽에 얇게 선을 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이웃인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마당의 화분 둘레에 동그랗게 분필로 선을 그려주셨는데요. 이 선 안에는 개미가 못 들어온단다라며 손주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개미의 이동 경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독특한 방법으로 개미를 멀리하게 만드는 유인과 방해를 함께 활용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규조토와 분필처럼 개미의 발길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방식, 개미의 습성을 역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지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먹이에 대한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미가 좋아하는 달콤한 향에 이끌리게 하면서도 그 안에 개미에게는 해로운 성분을 섞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합은 바로 베이킹 소다와 설탕입니다. 설탕의 달콤한 향은 개미에게 강한 유혹이 되지만 함께 섞여 있는 베이킹 소다는 개미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개미가 이 혼합물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소화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개미들이 해당 장소를 기피하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은 후 작은 접시나 병뚜껑 등에 담아서 싱크대 아래나 쓰레기통 옆, 바닥 틈새 등 개미가 자주 다니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아두면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소개해준 분은 대구에 사시는 이영철 어르신 72세이셨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개미가 부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보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어 한번 시도해 보셨고 며칠 지나자 개미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봤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우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개미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재료들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면 굳이 강한 약품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방법 역시 개미의 미각을 자극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미에게 불편함을 주는 재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옥수수 가루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베이킹소다와 설탕처럼 이번에도 개미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 속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숨어있는 방법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옥수수 가루, 다시 말해 콘밀입니다. 옥수수 가루는 요리나 베이킹에 종종 쓰이는 아주 흔한 식재료입니다. 표면이 부드럽고 살짝 고소한 향이 나기 때문에 개미도 이 가루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루를 먹은 개미는 체내에서 내용물이 부풀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그 장소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약한 유도, 자연스러운 회피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고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옥수수 가루를 숟가락으로 한두 번 퍼서 작은 그릇이나 넓은 뚜껑에 담고 개미가 자주 다니는 창가, 베란다, 화분 주변에 가볍게 놓아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음식물 근처에는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밥솥 옆이나 과일 바구니 근처에 두게 되면 개미가 옥수수 가루가 아닌 다른 음식으로 몰려버릴 수 있으므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만난 박정희 할머니 80세께 배운 방법입니다. 그분은 여름이면 반려견의 밥그릇 근처에 개미가 자꾸 모이는 것이 걱정이라 직접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콘밀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 삼아 써보셨는데 며칠 뒤부터 개미가 아예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좋지만 이런 방법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강아지도 안전하고 우리도 냄새 걱정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한 재료들이 때로는 개미를 멀리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개미의 행동 패턴과 성향을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일상 속에 얼마든지 실용적인 해결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미를 유인하면서도 발효의 원리를 활용해 개미가 저절로 피하게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콧밀처럼 개미가 좋아할 것 같은 재료 속에 불편한 결과가 숨어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발효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작은 과학 실험 같기도 하고 은근히 재미도 있어서 일상에 활기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설탕, 물, 건조 효모입니다. 여기에 땅콩버터 1스푼을 살짝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설탕과 물을 1:1 비율로 섞은 후 그 안에 빵 만들 때 쓰는 건조 효모를 1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잘 저어준 다음 병뚜껑이나 작은 접시에 담아서 개미가 자주 다니는 곳에 살짝 올려두면 됩니다. 개미는 이 단내에 유혹되어 다가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모가 설탕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됩니다. 이 가스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개미에게는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그 자리를 점점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주방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을 알려준 분은 오세진 어르신 65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요리도 잘하시고 평소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 중에 개미가 보이길래 이 발효 혼합물을 놓아두셨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 개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마치 작은 실험처럼 재미있었어요. 효과도 있었고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혼합물은 시간이 지나면 효모 냄새가 강해질 수 있으니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혹시나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실수로 건드릴 수 있으니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개미를 퇴치하는 일이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본능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조심스럽게 유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미도 멀리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일 하는 청소 속에 숨어있는 개미 퇴치의 지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미의 습성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청소와 정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미를 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이번에는 바로 그런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식초와 물을 섞어 만든 천연 스프레이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살균과 탈취의 효과가 뛰어나서 부엌 청소나 빨래에도 자주 쓰여왔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냄새가 개미가 길을 찾는 데 사용하는 페로몬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로 동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먹이의 위치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성 냄새가 그 페로몬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개미는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초와 물을 2:1 비율로 섞어 스프레이 병에 담고 싱크대 주변, 주방 타일 사이, 현관문 아래, 쓰레기통 옆 등에 아침 청소 시간에 가볍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방 주변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쉬운 곳이라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너스로 식초는 기름때나 물때를 닦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동시에 개미 퇴치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가 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리고 나면 금세 사라지고 개운한 느낌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개미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법입니다. 특히 아침밥을 준비하거나 손님을 맞이하기 전과 같이 서둘러 처리하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은 바로 뜨거운 물과 주방 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집에나 항상 있는 재료들이면서도 개미에게는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기주전자나 냄비에 물을 충분히 끓인 후 그 안에 중성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섞어줍니다. 이 혼합물은 개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기름막을 제거해 호흡을 어렵게 만들며 동시에 뜨거운 온도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이영철 어르신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들도 쓰지만 이건 바로 효과가 나서 식사 준비 전에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주의하실 점은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바닥이나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조금씩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프레이 병에 담고 싶으시다면 물을 충분히 식힌 후에 담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청소와 간단한 준비 속에서도 개미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다음에는 개미가 특정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깔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개미가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옛날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원리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 큰 접시나 쟁반에 물을 적당히 붓고 그 중앙에 반려동물의 밥그릇이나 화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개미는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가로질러 그 중심까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김순자 할머니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밥그릇에 자꾸 개미가 몰려와서 걱정이었는데 물에 띄워놓으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이 물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향의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안정적으로 개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깔끔하고 시각적으로도 거부감이 없어 주방이나 거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제까지 총 14가지의 개미 퇴치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향기를 활용한 부드러운 방법들, 가루나 선으로 길을 막는 물리적 방법들, 개미의 본능을 역이용한 유도 방법들, 청소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 그리고 즉각 대응 가능한 응급 대처까지.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자연스럽고 무해하며 실천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손주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강한 약품이나 독한 냄새 없이도 생활 속 지혜와 관찰력만으로 충분히 개미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의 경험이나 여러분만의 개미 퇴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더 건강하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연스럽고 편안한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